자, 오늘 가정법 시작할게요. 우리가 가정법 할 때 if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할 거거든. if 좀 정리할게요. 먼저 포스트잇 같은 거 따로 좀 붙여볼까, 얘들아? 가정법 과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큼지막하게 한번 볼게요. 쌤이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if라고 하는 건 기본 품사는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if라는 건 접속사니까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접속사 if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게 나오는구나. 요렇게 시작을 하시고, 접속사 if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슨 절? 명사절 if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사절 i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 그쵸, 부사절의 if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if는 크게 명사절과 부사절로 쓰입니다. 두 가지로. 그 중에 우리가 명사절 if는 특징을 뭐라고 배웠죠? 얘는 무슨 역할만 가능해?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라고 쓰시고, 다시 얘기하면 동사 뒤에 오거나 준동사 뒤에 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라고 쓰시고,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동사 뒤에 오는 if나 아니면 준동사 뒤에 오는 if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 if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오는 if, 그지? 그리고 준동사가 대부분 어떤 형태예요? 뭐 투부정사 형태거나 아니 뭐 동명사 ing 형태거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ing 형태거나 혹은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는데 이 뒤에 if로 시작하는 게 나왔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은 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그지? 그리고 준동사지, 얘네들이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명사절 if라고 하더라. 이렇게 명사절 if는 해석을 어떻게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명사절 if예요. 쌤이 지금 명사절 if를 왜 보여주냐면, 우리 챕터에서는 지금 가정법이 나오죠. 근데 가정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정법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구별하면 좋으냐? 이해해보세요. 명사절은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합니다. 그쵸? 여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동사 뒤에 온 if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목적어 자리니까 무조건 명사절인 거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명사절 if고 우리 책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공부할 건 뭐냐? 바로 부사절인데, 지울게요, 이제. 오늘 공부할 건 바로 이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if도요, 좀 나눠져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봐. 내가 한번 써볼게. 이거 이해하면 되거든? if, 주어, 그리고 여기에 잘 봐요. 현재 시제 동사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고, 컴마까지. 부사절이죠? 컴마가 부사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잘 봐요. if, 주어,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과거 시제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고 하면 were만 쓰더라 라고 배운 거 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다 컴마를 쫙 찍었습니다. 여긴 과거동사 썼어요. 그 다음에 if, 주어, 이번엔 여기다가 우리 had pp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렇게 컴마를 찍습니다. 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현재동사를 썼다고 해서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if를 뭐라고 가르쳤었냐면 이걸 시조부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조부의 if도 부사절입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할 때 배웠던 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과거 동사를 썼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름? 과거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겠어?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if 다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 전부 다 컴마가 보였으니까 컴마가 뭐의 상징? 부사의 상징이라서 부사절이다 이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명사절하고는 그림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구별하자는 거야.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일단 명사절의 if와 부사절의 if를 구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구별이 됐다면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좋으냐? 보시면 시조부 if도 있고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는데 여기만 다르겠어요, 모양이? 그러진 않겠지. 이따 배우겠지만 시조부가 됐건 가정법 과거가 됐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건 얘네들은 다 뒤에 주절에 있는 모양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짝만 잘 맞추고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준비는 여기까지. 과정은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if는 크게 두 가지 있다. 오케이? 명사절과 부사절 if. 명사절의 if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if거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명사절의 if고 그때는 해석을 우리 뭘로 했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했다. 자, 여기는 if들은 전부 다 부사절이죠. 해석 다 똑같습니다. 뭐뭐 한다면이에요. 다 똑같아요, 해석은.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는 얘가 시조부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구별한다? 자, 쌤이 지금 여기 쓴 거 있죠? 이 부분은요, 항상 문제의 정답으로 등장할 거예요. 여기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힌트는 어디서 찾아야 돼? 뒤에는 주절에서 찾아야겠죠. 오늘 여기 배울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절에 있는 모양과 여기 부사절의 모양은 짝을 이루면 된다라는 게 가정법 배울 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그걸 보자는 거지.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하나 쌤이 써볼게요. 여기 오늘은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는 뭐 할 때 쓰는지부터 알고 갑시다. 색칠하시면 돼요. 현재 사실과 반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을 소망하거나 가정할 때라고 했는데 그냥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사실과 반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 혹은 불가능이라고 쓰면 됩니다. 혹은 불가능.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지금 쌤이 공식을 알려주기 전에 왜 이거부터 얘기하냐면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할 때 쓸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쓸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 자, 가정법이라는 거 하는 건요. 가짜법이라고도 읽어요. 선생님들은. 왜?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국어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해봐. 이거는 시조부를 쓸까요? 가정법을 쓸까요? 가정법을 쓰셔야 돼요. 시조부는 왜 달라? 시조부는 쌤이 어떨 때 쓴다고 했지?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낮거나 불가능한 일을 쓸 때 쓰는 건 뭐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고 해봅시다.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시조부를 쓰는 거야. 그때는 if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이번 이렇게 보자. 내일 눈이 내린다면 어때? 어떤 경우야? 그쵸? 불가능이죠. 지금 여름인데 우리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그게 가정법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었을 때 얘가 지금 if,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썼어? 그럼 어떤 의미야? 얘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그럼 이번엔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had pp를 썼어. 그럼 어떤 경우냐?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가정법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다. 그럴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쓰는 게 뭐야? 그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한국말밖에 안 했어 아직.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라고 하면 뭘로 써야겠어? 가정법으로 써야겠죠. 이해됐어요? 내가 새가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불가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죠? 그때 뭘 쓰겠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동사를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때는 가져고 현재를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오늘 정리합시다. 이제 내용은 정리됐고요. 이제 공식대로 한번 가보자 이거야. 오늘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공식을 써봅시다. 가정법 과거는요. 접속사 if를 쓰고 나서 주어 씁니다. 그 다음 뭘 쓰지? 한 번 더 써보자. 과거 시제 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비동사의 경우는 뭘 쓰냐 이거야. 비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동사가 was도 있고 were도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were만 되고 was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쌤, 주어가 he나 she, 이시면요. 그래도 were 써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온다 하더라도 was는 쓰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주어가 이시면 그래도 were 씁니다. 이해됐죠? 다시 얘기할게요. he, she, it이 오더라도 was는 쓰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여기 마무리에 컴마를 찍습니다. 컴마까지 우리가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할 거거든. 왜? 이 접속사라고 아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접주동은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배웠으니까 컴마까지가 부사절이겠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 주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주절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주어. 그리고 나서 조동사 would, could 자리가 없네. might 씁니다. would, could, might.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씁니다. 얘네가 짝이에요. 특히 요 자리. 그래서 쌤은 가정법은 짝지으라고 했죠? 짝이 중요하다고.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오면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보이면 앞에 뭘 쓴다?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were를 쓴다. 요거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래서 형광펜 꺼내봐요. 요 세 군데는 항상 색칠하는 거야. 짝 맞춰서. 그럼 여기 예문에도 색칠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if 색칠, had 색칠, would drive 색칠. 자, 만약 그녀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she would drive everywhere. 어디든지 운전하고 다닐 텐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현재 사실로 얘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이걸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지금. 가정법 말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 사실대로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실 때 이 여자애가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실대로 말할 때는요, in fact를 쓰고 나서 컴마 찍어요. 그럼 사실 하면 되죠. 그리고 주어는 she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had를 썼었는데 우리가 여기 동사를 쓸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써야 돼? 시제. 무슨 시제 써야 돼? 현재 시제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 반대라고 했죠. 현재 사실과 반대라고 했죠. 반대라고 했죠. 그럼 뭔 말이냐면 만약에 가정법 문장이 지금 보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죠. 잘 들으세요. 가정법 문장이 긍정문이었다면 얘는 부정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법 문장이 부정문이었으면 긍정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had를 가지고 바꿔보자. 사실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그녀는 답해봐. 그치? doesn't have죠. doesn't have a car. 이게 사실 내용이죠. 얘가 차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겠어? 어디든 운전하고 다니지 못하겠죠. 좀 더 연습 더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거든? 이걸 직설법이라고 한다고. 직설법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말로 좀 만들어 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그녀가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운전하고 다닐 수 없겠죠.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더 해보자 이거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if 색칠하시고 여기 색칠하면 되겠죠. were. 주어가 분명 he이지만 were를 썼죠? 누군 쓰지 않는다고? was는 쓰지 않는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he were on vacation. 만약 그가 뭐하면? 휴가 중이었다면 이거죠. 휴가 중이었다면 여기 부분 색칠하면 되겠죠? would be. would 뒤에 동사는 쓴 거 보이죠? in 부산 now. 지금 어디 있을 텐데? 부산에 있을 텐데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직설법으로요.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먼저 해보세요. 내용을 먼저 만들어. 지금 그가 휴가 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그럼 해봐. 뭐뭐 때문에 쓰는 접속사가 뭐 있지? as도 있고 because도 있고 since도 있죠. 셋 중에 원하는 거 골라 잡으세요. 그 다음 주어 누굽니까? he죠. 그 다음 동사 가지고 문제 풀 때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심해서 해보는 거야. 여기 무슨 시제 쓸 겁니까?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조심해서. 일단 현재 시제 동사로 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에서는 긍정문이었으니까 무슨 문 써야겠어? 자, 써볼게요. 이렇게 긍정문이었으니까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죠. 이것만 조심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해봅시다. As he 해봐요. Isn't, is not on vacation 하고 컴마까지 완성시켰어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그가 지금 휴가 중이지 않기 때문에죠. 지금 휴가 중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가 지금 부산에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다죠. 부산에 없다죠. 해보세요. 그것도 이어서. 주절도. he, 시제, 현재 쓰면 돼요. 여기도 긍정이었으니까 부정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해봐요. He is not 이어서 해. in 부산 now 하면 되죠. 요거 왜 그런지 이해 가겠어요?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해석 끝까지 마무리합시다. 그가 지금 휴가 중이지 않기 때문에,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부산에 없다는 거죠. 해석되셨어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설법이라고 한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요, 잘 봐요.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가정법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시제 봐봐. 현재지?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말을 외워야 돼. 현재를 반대하는 건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가는 건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동사의 시제를 잘 봐. 지금 무슨 시제로 돼 있어? 현재 시제로 돼 있으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써보세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보세요. 연습해봐.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고, 얘들아. 됐죠? 그럼 이 공식대로,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시제는 무슨 시제 동사 쓴다? 우리 여기다가 이제는 반대로 가야지.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써야겠죠? 가정법 과거니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쓴 건?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이었던 애는 뭘로 바꿔야겠어? 긍정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sn't였지만 were로 바꾼 거죠. 보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정이었으니까 뭘로 바꿨어? 긍정으로 바꿨잖아.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가정법을 분명히 가르칠 때는 프린트를 주실 거예요. 아마 프린트 안에 적어도 3-4문장 이상의 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 둘 중에 하나로 낸다는 얘기지. 어떤 방향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 가정법 보여주고 나서 직설법으로 바꿔라 라고 내시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대로 직설법을 보여주고 나서 거꾸로 가정법으로 써봐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는. 잘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요건 안 지웠어요, 위에 건. 그럼 가정법 과거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도 있지만 가정법 미리 써줄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름부터가 지금 벌써 다르잖아? 그러면 얘도 if야. 그리고 주어야. 그 다음 뭘 쓸까요? 아까는 과거 동사를 써서 가정법 과거였죠. 이번에 뭘 쓸까? had pp를 쓰는 거예요. 이걸 쓰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컴마 부사절이죠. 주절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한 번 더.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뒤에 누구 쓸까요? 이때는 have pp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얘하고 짝이에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써놨죠. would, could, should, might 해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정확히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예를 들면 캔의 과거는 could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Can you lend me this eras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나한테 이거 지우개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하면요. 과거형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부르시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면 좋으냐? 그냥 would, could, should, might. 원래 should도 들어가지만 잘 안 써서 안 썼어요. 일부러. 쌤이 이렇게 세 개만 쓴 이유가 있어요.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혹은 would, could, might 뒤에 누굴 썼다? 아까 동사원형이었지만 여기 have, pp를 썼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 말 그대로 가보면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라고 했죠. 그 이 말 그대로 응용해서 써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이에요. 그냥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과 반대? 과거 사실과 반대까지만 쓰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예문 하나만 딱 적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if I had studied more carefully, I could have got a better grade. 써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가 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했죠. 이 could have pp는 could have got도 되고 gotten도 돼요. could have pp는 이루지 못한 일을 말할 때 씁니다. 뒤에 있는 문장만 보세요. 내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 내가 더 나은 성적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제 받지 못할까? could have pp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언제 과거에 더 나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뭐 했었다면, 내가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가정법 뭐라고 할까? 과거 완료라고 하겠죠. 간단한 문법이에요. 여기 had pp를 썼고 뒤에도 보니까 could have pp를 썼잖아요. 이렇게 썼죠? 그쵸?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뭐 할 때 씁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과거에, 다시 한번 언제? 과거에 좀 더 신중하게 공부했어, 안 했어? 공부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내가 과거에 신중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as I didn't, 그죠? didn't study more carefully 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didn't study라는 과거 동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를 쓸 텐데 여기서는 couldn't 쓰는 게 맞습니다. 과거 동사의 시제는 맞아. 여기서는 I couldn't get a better grade 를 써보면 내가 뭐 하지 못했어? 더 나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 언제?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러면 이거 질서법이라고 했죠? 그걸 거꾸로 가보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보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식 배웠잖아요. 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had people 뭐라 쓰긴 쓸 건데 부정이었죠? 부정은 뭘로 간다? 긍정으로. 부정은 뭘로? 다시 한번 긍정으로. 대신 공식대로 해야 돼. would, could, might, have pp로. 만약에 이 자리에 could have got을 쓰거나 gotten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나오면 오답이 되겠어요? could get 이렇게 쓰면 어때?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얘랑 짝이 안 맞죠? 그럼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럼 거꾸로 이번엔 could have got 혹은 gotten을 보여줘서 could have pp를 보여줬는데 이 자리에 그냥 과거 동사인 studied가 왔다면 어때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얘기야. 여러분 책에 나온 건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도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자.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여기 집중해 보는 거야. had를 썼죠? 그리고 would drive 썼죠?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얘하고 짝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had 자리에 과거 동사를 쓰지 않고 어떻게 쓰면 틀리겠어? 만약에 had pp면 had겠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얘랑 짝이 안 맞으니까요. 이해됐죠? 여기도 would be 힌트라고 했죠? 짝이라고 했죠? 그래서 뭘 썼어요? 과거 동사 썼잖아요. 하지만 얘는 시였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면 was로 나올 오답이 많아요. 당연한 거죠. 아까 썼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짝만 잘 맞추면 된다. 짝만 잘 맞추면 된다. 가정법. 무조건 짝을 지어라. 그래서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요. 세 군데를 항상 색칠하는 거야. 어디? if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이요. 여기만 잘 맞추면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잘 해보면 돼. 자, 밑에 책에서 봅시다, 이제. 다 했어요. 자, 밑에 가정법 과거 형태와 의미 색칠할 거예요. 여기 동사의 과거형 보이죠? 그리고 누구만 쓴다고? 이렇게만 쓰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썼지만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책에 써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했는데 가정법 과거는 뭘 때 쓴다고 우리? 뭘 때 쓴다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주세요. 한 번 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or 또는 뭐다? 불가능이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혹은 불가능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짝 찍고 색칠하면 되겠죠? 어디 부분? if랑 여기 lived 그리고 어디예요? could meet. 다음 문장도 어디입니까? if랑 had would take. 보이시죠 이제? 여기 왜 그랬는지? 내가 만약 그가 여기에 살았으면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말로 해봅시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이해됐죠? 얘가 여기 안 사니까 내가 얘를 못 만나겠지. 요거 되죠? 나중에 지설법 만드시면 되고. If I had time,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수영 수업을 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I don't have time으로 바뀌겠죠. 여기도 수업 들어 안 들어? 안 듣겠지. 들을 수 없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듣겠지. 그때는 can't를 바꿀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I can't take swimming lessons가 되겠죠. 직설법으로 바꾸면요.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면 가정법 이거 직설법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거 눈여겨보세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반드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봐봐. 가정법 과거일 때 if절의 비동사는 뭘 쓴다?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주로 were를 씁니다. 근데 이 말 써있죠. 실제로는 was도 쓰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구어체일 때예요. 말로 할 때.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무시하세요.
알겠죠? 이건 지금 무시하세요. 그래서 if it were true 이게 맞지. if it was true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하겠지만 우린 지금 배우는 게 문법이죠.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규칙상에서는 were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무시하세요. If it were true, it would be shocking.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텐데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쌤 만약에 봐봐 were 자리에다가 내가 만약 is를 써볼게요. 이대로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쓰게 되면 if는 뭐로 바뀌어요? 이건 시조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나는 얘가 사실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were를 쓰면 여기다 were를 썼잖아 지금. 그러면 사실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격적일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사람은 이걸 사실로 생각해 안 해? 안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거 동사를 썼다라는 건 그럴 일이 없다.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만약 새라면 이런 의미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 정도 의미라고. If it were true라고 쓴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나는 얘가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뉘앙스 알겠어요? 그 다음 가정과 과거는 다시 한 번 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색칠. 그래서 뭘로 바꾼다? 아까 얘기했던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 있다.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긍정은 부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부정은 긍정으로. 왜? 반대니까. 그래서 밑에 이문이 나옵니다. If I were tall, 내가 만일 키가 크다면 I could be a basketball player. 슬픈 얘기지만 키가 작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가 작으니까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As I'm not tall. 지금 시제 보시면 무슨 시제로 썼죠?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연습하면 돼요. 당연히 현재 시제로 썼고요. 두 번째 조심할 건 뭐지? 아까 여기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까 긍정이었죠? 긍정이었던 건 뭘로 바꾼다? 부정으로 바꾼다. 그래서 바꿨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could be. could be. 어떻게 바뀌었죠? 같죠? 현재 시제로 바뀌었고.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바뀐 건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요. 두 가지 과정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엔 위에 걸 가리시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것만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특히 이 부분에 조심해서.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면 이해 100% 된 거예요. 꼭 해보세요. 됐나요? 됐죠? 맞았으면 된 거야. 확인해보세요. 지금 쌤이 방금 시켜본 거 밑에 있는 걸 위로 바꿔봐라 하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바꿔봐라는 거 있지. 왔다 갔다 하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분명 프린트로 나올 거야. 그럼 그건 죽어라고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그럼 그 안에서 점수 나오니까. 자, 밑에 체크 바로 해보세요. 세 군데 색칠하셔야 됩니다. 세 군데. 자, 가봅시다. 첫 번째 거 당연히 if 들어가겠죠? 어디 색칠하셨어요? new. 또 어디예요? would call. 이거 우리 뭐라고 하지? 가정법? 과거라고 하겠죠. 자, 요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모르니까 전화 못 하겠지.
조하나 해보자. 접속사 뭘 쓸까요? 뭐 as 써볼게요. 주어 I고 그 다음 뭘 썼니? 그치? don't 끝까지 don't know 그렇죠. as I don't know 이어서 쭉 her phone number. 자, as I don't know her phone number. 그 다음 I don't call이에요? don't를 쓰게 되면 전화 안 한다야. 내가 그래서 한국말을 먼저 해보라고 한 거야. 봐봐.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 한국말로 해봐. 그녀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야? 없었다야? 지금 직설법 쓰는 거예요. 직설법 쓰는 거라니까 얘야? 없었다는 과거야. 여기 과거 써요? 과거 쓸 거야? 그럼 해석이 달라야지. 다시 해봐. 한국말 먼저. 아니 처음부터 해. 자,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없다지.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했어.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없다 할 때 쓰는 조동사가 뭐겠어? can't. 그래서 I can't. 이어서 call her.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직설법이에요. 그치? 잘 생각해. 지금 여기 현재 동사 잘 써놓고 여기 과거 쓰면 큰일 나. 사람아. 조심해.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해보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이 영어로 답 쓰기 전에 한국말로 먼저 해보세요. 그러고 써. 그럼 어렵지 않아. 알겠지? I don't call 한다고요? don't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나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는다야. 않는다가 맞아?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야?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래서 써보라고 한 거예요. 이래서. 두 번째. If I 힌트 어디 있어요? 뒤에. wouldn't be가 났죠. wouldn't be. 그럼 여기를 보자마자 잘 봐. 여기를 보던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 자, 여기다가도 가정법 과거구나. 여기도 가정법 과거구나. 이렇게 보세요. 뒤에 있는 걸 보고 힌트를 잡으세요. 알겠지? 뒤를 힌트로 잡으세요. 항상. 그럼 여기는 if는 뭐다 이제? 뭐다? 뭐냐? 가정법 과거지 얘도. 다시. 여기가 가정법 과거라며. 그럼 여기도 가정법 과거가 돼야지. 그럼 가정법 과거 if니까 여기 뭘 쓰겠어? 과거 시제 써야겠구나. 그럼 쓰는 거 니네 여기다가 난 여기다 과거동사 쓰겠네. 다시 한번 요 if가 뭔지 아직 몰라요. 내가 여기다 뭔지 안 썼지. 여기다 안 썼잖아 지금 제일 처음에. 왜 안 썼을까? 얘만 가지고 몰라. 그래서 어딜 보라고 했어? 주절 보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를 보고 가정법 과거구나 알았으면 여기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if는 가정법 과거의 if네. 그럼 if 주어 그다음 뭘 쓰는 거야? 과거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이러면 되자는 거야. 되지? 이 과정대로 해. 그래 안 틀려. 답해봐요. 주하나. 만약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면 were here I wouldn't be lonely. 내가 지금 외롭지 않았을 텐데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죠. 이것도 직설법으로 해보세요. 자꾸 써봐야 돼. 직설법으로 해보세요. 자, 이번엔 연화가 해볼까? As I가 아니지. As she, 그쵸? Isn't here. 컴마 신경 쓰세요. 컴마 안 쓰면 간 좀 당해. I, am. 해봐. I am
lonely. 그렇죠. 잘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조동사 쓸 필요 없지. 그녀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외로운 거야. 됐지? 조동사 쓸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는. 됐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직설법 쓰는 게 내용에 따라서 조동사를 뭘 쓰냐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힌트 어디서 찾아? 뒤에 찾은 뒤에가 문제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찾으면 되지 이제. 여기 무슨 동사 썼어? 과거 동사를 썼으니까 요 if 이름은 뭐니? 가정법 과거죠. 그럼 여기다 써보는 거야. 아, 여기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네. 답해봅시다. 만약 나한테 열쇠가 있었다면 이 문을 열 수 있었을 텐데. 답해보세요. could를 써야겠죠? 열 수 있었을 텐데 했으면. 그죠? 자,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자. 이거 지우가 해봐. 바로 해봅시다. 지우야. As I. 그치? Don't have a key. 지금 나한테 열쇠가 없으니까. 그쵸? I. 그치? can't죠. 잘했어요. I can open this door. 그렇죠. 잘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열쇠가 없으니까 내가 이 문을 지금 열 수 없어. 이거지. 잘했어요. 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밑에 2번 해보세요 또. 조하나? 바로 해봅시다. If I were strong, I, 그치, 뭐뭐 할 텐데는 would를 쓰면 돼요. I would help Amy. 됐죠? 자,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자. 좋아나? 바로 해봐. As I am not strong. 잘했어요. 이어서 I can help Amy. 잘했습니다. 그래서 am not 썼고요. 현재 시제 쓴 거죠. 맞아요?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고생했어요.